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다루지 말자는 것이 당신들의 바람이었고, 또 여기 와 있는 우리 대표들은 양측의 군사령부로부터 신임장을 받아서 온 군사적 협상을 담당하는 대표들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유엔이 이에 대해서 당신들이 먼저 외국인 민간인은 송환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론을 하는데요. 회담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51년 12월 23일 10차 회담에서 북한에서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50여 명의 민간인 도호라고 했죠. 외국 민간인들을 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보내주겠다. 이런 제안을 먼저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유엔이 매우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기뻐했는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유엔 측의 리비 제독이 그렇다면 남한 출신 민간인도 바로 송환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당황을 했습니다. 당황하고 그것은 논외의 상황이다. 여기서 그냥 익셉션으로 그냥 얘기한 것이지 회담에서 얘기할 것이 못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왜 애초에 그럼 이 문제를 어젠다로 하자고, 의제화하자고 너희들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반박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회담이다. 나쁜 민간인 송환은 정치적인 문제다.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인도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인도적인 사안은 이 군사회담에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다. 마치 포로에게 적용했던 바와 같은 그런 인도적인 원칙을 나쁜 민간인에게도 적용을 하자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인과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외국 민간인들을 곧바로 송환했던 그런 인도주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대한민국도 하나의 국가여야 하는데요. 마치 외국과 같이 국가 주권이 있는 국가여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했고, 유엔은 이것에 대해서 유엔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방을 문자 그대로 자꾸 그대로 살펴보면요, 북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간인 중에서 북한에 지금 와 있는 남한 출신의 민간인 중에서 대한민국,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Republic of Korea라는 ROK라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고향을 떠나서 군사 분계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엔은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튼 소리다,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이 있다는 것은 유엔의 세계 48개국이 이미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방을 통해서 6.25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북한은 이 전쟁을 체제의 사활적인 문제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민간인의 존재와 또 송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체제를 긍정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납치는 유엔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50만을 납치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핵 공갈을 해서 전쟁 이후 직후에 벌써 납치를 50만 명이라 해 가지 않았는가? 유엔은 납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10번 넘게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유엔이 이 납치라는 단어를 남한 민간 납치 문제에 대해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선제하게 됩니다.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공방을 자세히 잠깐 살펴보면 북한이 당신들이 후퇴할 때 50만 이상의 우리 민간인을 납치했다. 그들의 납치 당시에 참혹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대량 학살과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유엔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은 내가 생전 처음이다. 우리는 당신네 민간인들을 납치하지 않았고 사실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얘기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유엔이 이 이상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 납치를 한 것은 당신들이고 우리가 정확한 명단까지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엔이 납북자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유엔에 전달을 했는데요. 이것을 아주 자세한 그 명부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그냥 절반만 공격을 해서 우리는 납치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대안으로 납치 문제를 꺼냈다가는 아예 포로 문제도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단어를 지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향사민이라는 단어입니다. Displaced Civilian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이 실향사민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단어는 이미 죽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협상을 위해서 잠깐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Displaced Civilian이라고 해서 Displace라는 단어 속에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잘못 가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납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북한이 도저히 이 협상을 납치라는 단어를 쓰면 진행을 할 수 없게끔 만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displaced civilian이라는 단어를 만들지만 이 단어 갖고 협상을 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넘어가서 1976년 대한적십자사 이상가족백서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북한 측의 주장인 자진 월북자만 있을 뿐 타에 의한 실향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구를 객관화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허구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실향사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수백만 피난민조차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정치 공세를 하는데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논리는 전쟁 포로와 민간인을 섞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야만이다 이런 주장을 유엔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민간인 송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포로와 연동을 시켜서 1대1 송환을 하고 숫자가 남은 것은 민간인을 포함시켜서 송환을 하자는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야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국제법이 초창기에는 포로와 민간인을 엄격하게 구별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1949년에 제네바 협상에서 이미 민간인을 중포로에 준하는 정도의 인권을 존중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민간인도 포로에 준하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유엔 측에서 주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유엔은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논리를 북한에서 펴냐면요. 그러면은 자유의사를 확인해서 모든 원하는 민간인은 송환을 하게 하자라고 유엔에서 주장을 했을 때 북한에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한데 뭉쳐있질 않고 전국 단위로 흩어져 있다. 주로 친척 집에 살고 있다. 친구 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사를 묻겠느냐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립국이 이것을 묻겠다고 하는데 중립기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적십자가 어떻게 해서 중립기관인가 이렇게 반론을 펴고 그리고 만약에 적십자가 북한에 들어와서 민간인에게 자유의사를 묻는다면 그것은 내정 간섭이다. 이런 반론을 펴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데 미국에서도 그 당시 유엔이지만 제가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꾸 혼용을 하는데요. 미국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엔에서도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어 할 뿐이지 정확하게 반론을
반박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자유의사, 그 민간 납북자들에 대한 자유의사를 묻는 거라든지 또는 심의를 하거나 심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들어가서 그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 유엔 측도 모두 포기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조기에 이 논의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 협상 가운데서는 결국은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를 묻지 않겠다라고 유엔이 타협을 해줌에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게 됩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논리 가운데서 그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에 이르는데 그 장외에 있을 때 한국 정부나 민간 그 납북자 가족들은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끝까지 협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대를 갖고 있었고 또 그 협정문에 그 시향민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호를 하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정말 울고 그런 것이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참 많이 속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속고 있는데 제가 이 논의를 끝내면서 앞으로 유엔에서는 우리가 시향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 다시 납북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또 이것이 전쟁 범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먼저 미국 국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정말 손 놓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예전처럼 손 놓고 있다면 아마 통일의 주체가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역사에서 방관자와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6.25 전쟁의 가장 슬픈 인권 유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재 진행되는 이 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가해자고 전쟁 범죄자입니다. 이 문제는 국제적인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950년 이후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60년 이상이 흘렀는데요. 참 서글프게도 그 당시에 가족들이 수복 이후에 가족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북한에 올라가서 평양 형무소를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그게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자유여 그대는 불사조 우리는 조국의 강산을 뒤에 두고 홍련만장 철의 장박 속 죽음의 지옥으로 끌려가노라. 조국이여 유엔이여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출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 아직도 조국이 또는 유엔이 이들을 구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납북자들이 우리 조국에 또는 유엔에 걸었던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남은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